책 같이 읽어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이키의 공동 창업자 필 나이트가 쓴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이키 창업부터 상장까지의 이야기를 그린 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책 같이 읽어요. 마지막 책입니다. 슈도. 네, 슈독은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신발만 생각하는, 정말 오로지 머릿속에 신발만 있는 신발 매니아, 신발에 정말 꽂혀버린 사람을 슈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책은 나이키 공동 창업자였던 필 나이트가 자기가 나이키를 창업하고 그리고 이 회사를 상장시키기까지의 스토리를 담은 책입니다. 스스로도 육상 선수를 꿈꿨는데 재능이 아주 뛰어나지는 못했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러닝화를 파는, 거기서 출발을 해서 정말 세계 최고의 스포츠웨어 기업인 나이키 왕국을 설립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나이키 이야기이긴 한데요. 우리가 나이키 이야기를 해보려면 사실 아디다스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스포츠웨어의 두 양대 산맥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라이벌이라고도 할 수 있죠. 물론 나이키 측에서 들으면 무슨 라이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 지금 스포츠웨어 마켓 점유율을 보면요, 압도적으로 나이키가 1위이거든요. 사실 미국이 세계 스니커즈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나이키가 부동의 1위를 하는 것은 뭐 당연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시총을 비교를 해봐도 사실 나이키가 월등하게 앞서 있기는 해요. 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이키의 시총은 약 300조 원이라고 하죠. 나이키가 정말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근데 사실 어느 기업이 먼저 출발을 했냐라고 따지고 보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아디다스가 훨씬 먼저 출발한 기업입니다. 아디다스는 1920년대 독일에서 출발한 기업이죠. 당시 바이에른주에 살고 있었던 아돌프 다슬러 그리고 루돌프 다슬러, 이 두 형제가 만든 기업인데요. 이 아디다스가 스포츠 용품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9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부터였습니다. 당시에 리나 라드케라는 선수가 여자 800m 육상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것도 세계 신기록으로. 그러면서 이 아디다스의 신발을 신고 나가서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당시에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베를린 올림픽은 히틀러가 게르만족이 얼마나 우월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였던 올림픽이죠. 그 당시에 아돌프 다슬러가 정말 자신들의 운동화를 신기고 싶은 선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에른에서 베를린까지 달려가서 제발 우리 운동화를 신고 달려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다슬러 형제가 만든 운동화를 신고 경기에 나갔는데 무려 100m, 200m, 400m 계주 그리고 멀리뛰기까지 모두 금메달을 따서 4관왕이 됩니다. 이 선수는 바로 미국의 제시 오웬스 선수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닥치면서 사업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풍파를 맞게 됩니다. 먼저 형이었던 루돌프 다슬러는 전쟁에 참전을 했고 그리고 여러 차례 목숨을 잃을 위기도 겪게 되죠.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는 동생인 아돌프 다슬러 그리고 자기 제수 씨하고 사이가 나빠지면서 결국에는 본인만의 회사를 따로 차려서 결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회사가 푸마죠. 그리고 아돌프 다슬러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회사를 만드는데요. 그게 바로 아디다스였던 겁니다. 아디다스가 다시 세계적인 브랜드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54년 스위스 월드컵 때였죠. 그 당시 서독 선수들이 아디다스의 축구화를 신고 뛰었는데요. 당시 강호였던 헝가리와 월드컵 결승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들 헝가리가 이기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수중전을 치르면서 아디다스 축구화를 신은 서독 선수들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아디다스는 월드컵 그리고 축구 리그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가죽으로 만든 농구화를 처음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농구화는 컨버스가 잡고 있었거든요. 그에 반해서 나이키는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죠. 1963년에 필 나이트 그리고 빌 바우어만이 함께 차린 회사입니다. 그 당시 이름은 블루리본이었어요. 근데 아디다스는 운동화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출발을 했다면 나이키는 운동화를 파는 회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오니스카의 타이거 운동화가 굉장히 품질도 좋고 또 값도 싸고 하니까 이거를 가지고 와서 미국에서 판매를 했던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에는 일본이 선진국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인건비도 싼 편이었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이런 장인정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신발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날개 돋친 듯이 잘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잘 팔리기 시작하니까 오니스카 측에서 미국에서 우리 운동화가 먹히는구나 하면서 다른 유통업체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블루리본, 필 라이츠와는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결심하기를 우리가 다른 회사의 것을 가지고 와서 파는 것 말고 직접 제작해서 우리 것을 팔자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72년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름을 놓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착안을 해서 이름을 영어식으로 불러서 나이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로고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까 고민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당시 디자이너였던 캐롤린 데이비스에게 의뢰를 해서 이 숯이라고 하는 로고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휙 하고 바람처럼 가르고 지나가는 것을 형상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 이 나이키 로고를 제작한 디자인 값으로 받은 돈은 35달러. 그래서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255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싸게 먹힌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후에 이 나이키 측에서 캐롤린 데이비스에게 주식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사실 이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마케팅 전쟁에서 정말 꿀잼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스타 마케팅 부분이죠. 아디다스가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마켓 쉐어를 넓혀갔고, 나이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전략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슈퍼스타 마케팅을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대박을 치게 됩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두 명의 슈퍼스타가 있죠. 농구계의 신 마이클 조던, 그리고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 1980년대 중반 아디다스가 꽉 잡고 있었던 농구화 시장에 나이키가 도전장을 내면서 선택한 인물이 바로 마이클 조던이었죠. 사실 마이클 조던은 아디다스의 광팬이었다고 해요. 근데 아디다스에게는 자기들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조던이 출연하기 전 NBA 역사를 쓴 한 명의 선수가 있죠. 카림 압둘자바입니다. 그리고 컨버스 같은 경우는 매직 존슨 그리고 레리 버드하고 이미 계약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마이클 조던도 누군가 스폰서가 필요했고, 그리고 나이키도 새로운 모델이 필요했는데 둘이 딱 맞아 떨어졌던 것이죠. 나이키는 마이클 조던을 자신들의 모델로 영입을 하고 그냥 스폰서만 한 것이 아니라 조던을 위한 조던의 이름을 딴 라인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에어 조던이죠. 그야말로 대박을 쳤고 이제는 문화 아이콘이 됐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타이거 우즈까지 정말 대단한 성공을 했는데요. 사실 이 나이키 하면은 이 마케팅의 귀재다라는 인상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케팅만 갖고 회사가 이렇게 성공할 수는 없죠. 나름의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와플 모양의 밑창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다 아는 그 에어 쿠션이라든지 끊임없이 선수들의 기술과 기록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나이키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스포츠 스타뿐만 아니라 패션 아이콘이라든지 디자이너들하고 협업을 하고 콜라보를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죠. 이 부분은 사실 아디다스가 먼저 좀 치고 나간 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예전에 런 DMC 하고도 협업을 했었고, 그리고 폴 맥카트니의 딸인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 스텔라 맥카트니하고 오리지널 라인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나이키도 이에 뒤질세라 굉장히 유명한 셀럽들이랑 콜라보를 합니다. 가장 제가 잘 알려져 있는 거는 트래비스 스캇 같아요. 그 나이키 로고가 거꾸로 찍혀져 있는 것 있죠. 요새 보면 이런 희귀템 마케팅을 또 쓰고 있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렇게 보면 기업하고 소비자하고 이 가불관계가 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사실 제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주구장창 나이키만 신고 또 다른 한 명은 정말 주구장창 아디다스만 신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디다스를 신는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아디다스는 굉장히 깔끔하고 또 안정적인 느낌이 들고 성실해 보인다라는 이해하기 힘든 대답을 했고요. 나이키만 주구장창 신는 아이한테 물어봤을 때 대답이 굉장히 간결했습니다. 예쁘다. 최근 창업을 하고 난 후에 주식시장에 상장하기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얘기는 없는데요. 사실 이 창업자들의 어떤 자서전 같은 것이 늘 그렇듯이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을 했다가 고난이 닥치고 또 그 고난을 이겨내고 역경을 딛고 성공을 한다.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성공한 기업가들의 자서전은 그렇게 좋아하고 찾아서 읽는 편은 아니에요. 최근에 읽었던 것 중에 그래도 좀 재밌었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의 힛 리프레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디즈니의 밥 아이거의 디즈니만이 하는 것, 이 책도 상당히 좀 재밌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 슈덕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친구가 사실은 한번 읽어보라고
권했던 책이에요. 저 역시도 나이키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고 제가 러닝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좀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었는데 하루 만에 다 읽어버렸어요. 너무 흥미진진하고 또 재밌어서. 제가 특히 재미있고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 창업할 당시에 함께 모였었던 이 창업 동지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 스펙이 너무너무 좋은 아이비리그 출신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 스마트하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뭔가 한 가지씩은 좀 부족하고 자존감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가 나이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운동선수였는데 장애인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직업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엘리트 집단이 아니라 한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채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이 나이키 왕국을 만들었다라는 약간 휴먼 스토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왕국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원인은 결국은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에 대한 애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꾸준히 러닝을 시작한 게 한 2020년 정도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밖에서 나가서 뛰기 시작하면 안에서 트레드밀을 뛰기가 힘들거든요. 지금도 거의 매일 달리기를 하는데요. 예전에 조금 젊을 때 뛸 때에는 저 앞에 가는 사람을 내가 빨리 제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만 더 버텨보자 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숨이 턱 하고 치고 올라올 때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버텨보자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살아오면서 제 삶을 지탱해 준 말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지금은 이 버틴다 라는 말이 가지는 힘을 알게 된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 저자가 매일 10km를 달린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송사가 걸려 있을 때, 정말 어디다가 소리 지르고 싶을 때 그렇게 10km를 달린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 러닝을 하시는 구독자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달리기 예찬론자 한 명이 생각이 났어요.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도 하루에 10km를 달리고 그리고 마라톤을 꼬박꼬박 나가고 제가 듣기에는 트라이애슬론도 도전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계속 달려야 하는 이유는 아주 조금밖에 없지만 달리는 것을 그만둘 이유는 대형 트럭 한가득히 있다.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그 아주 작은 이유를 하나하나 소중하게 단련하는 일뿐이다. 시간이 날 때마다 부지런히 빈틈없이 단련하는 것. 제가 이 문구를 읽으면서 달린다 라는 말 대신 살아간다 라는 말을 넣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슈독이 이전 책들처럼 아주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고민을 해보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어떤 질문을 드릴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드릴 사은품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좀 했는데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댓글을 적어주시면 그것도 함께 나눈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었을 때 가장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었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책 같이 읽어요. 겨울방학 특집이었는데 겨울방학이 이미 끝난 지 오래됐죠? 5권 모두 끝냈습니다. 여러분과 책 같이 읽어서 매우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